자, 표도르 파블로비치 까라마조프입니다. 나이는 지금 55, 55세인데요. 오늘날 체감 나이를 생각하면 한 65세 중후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생명력 혹은 삶에 대한 집착이 이제 두드러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료 같은 거를 찾아보면은 표도르에 대해서는 하나도 긍정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표도르는 죽어줘야 되는 아버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이 표도르를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표도르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긍정적인 뭐도 없는 걸로 거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짤 없이 그냥 죽으라는 인물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구성적으로도 이제 초반에 등장했다가 일찌감치 이제 죽고 자식들의 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그런 인물로 이제 설정이 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살부의 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표도르를 보면은 그 아까 제가 생에 대한 에너지, 뭐 삶에 대한 집착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젊었을 때는 그저 여러분 패기고 야망이고 이제 이런데, 중년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이런 그 생의 에너지는 이제 지나친 집착, 막 추함, 뭐 욕심, 막 이런 걸로 이제 보이는 그런 일반론을 사실은 따르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표도르가 이제 특히 집착하는 것은 돈하고 여자입니다. 축제, 그러니까 재산 모으는 거랑, 요즘 같으면 재무테크인데 이건 참 긍정적인 자질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성욕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납니다. 우선 1번부터 보면 돈인데, 자본주의가 러시아에 들어와서 이제 발달할 때, 그러니까 자본주의 초기인데요. 당연히 이제 남의 돈을 갖고 와서 자기가 이렇게 벌려면은 이거는 사업밖에 이제 없습니다. 근로소득을 통해서 재산을 모은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은 젊어서 식객 노릇을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산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밖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하게 벌어서는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각종 편법과 심지어 이제 불법을 동원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무슨 장사를 했냐, 소설을 쭉 보시면 술집 몇 개 문 닫으라고 이제 그 조시마 장로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술집을 경영을 하고, 아마도 이제 이른바 여자 장사 매춘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제 싶은데, 워낙에 사업적 수완이 뛰어나고 직업 정신이 투철합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돈 계산을 틀린 적이 없고 돈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그만큼 뭡니까? 사업가로서는 되게 수완이 있고 재능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도덕적인 잣대로 보기 때문에 그 밑에 깔린 거는 징그러울 정도로 지독한 이제 이기주의, 극도의 이기주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이렇게 돈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이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스코토 뿌리고니옙스크. 제가 초판에 번역 그 각주 잘못 달았는데 가축을 내쫓는 곳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워이 저리가 해서 가축 시장, 가축을 모아두는 곳,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코토 뿌리고니옙스크라는 이제 이름 되게 어려운, 딱 한 번 나오는 이제 이런 도시의 소도시의 이제 지주가 됐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표도르가 얼마나 많은 험한 일을 했을지 이제 짐작이 되고요. 근데 이제 자기 딴에는 굉장히 그 재주가 이제 어쨌거나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자산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돼지 새끼들아, 니네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테니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돈이 왜 필요하냐, 뭐 여러 가지 굳이 물을 필요도 없지만, 특히나 이제 표도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는 늙어 죽을 때까지 사내 노릇을 하고 싶다고. 젊어서야 그냥도 여자가 오지만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돈이 없으면 누가 오겠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1번하고 2번이 겹칩니다. 돈하고 여자인데 2번 이제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 관련 성욕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정욕, 도스토옙스키에게서 또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우리가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또 성욕도 아니고 정욕인데요, 정욕. 이제 이게 그렇게 나쁜 것인가라고 이제 원초적으로 그런 원초적인 물음도 가능한데, 일단 이제 표도르에 좀 초점을 맞추면은 표도르가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을 2번을 했습니다. 근데 1번 결혼이 아젤라이다라는 이제 굉장히 낭만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이제 여성이었는데,
표도르는 모든 여자에게서 다 그런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고, 혹은 아무리 이상한 여자한테서도 여자를 볼 수 있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단 한 명, 이 아젤라이다에게는 표도르가 뭐 때문인지 그런 여자로서의 매력을 조금도 못 느꼈다라고 이제 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른바 돈 때문에 한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젤라이다랑 보쌈 결혼을 이제 해가지고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재산 자기한테 다 돌리고, 아젤라이다는 이제 그런 낭만적인 성향이 있고 고결한 그런 성향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아들인 드미트리한테 그대로 가는 거죠. 아우 그냥 더럽고 치사하니까 네가 다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아들 하나 낳고 결혼 이제 파탄이 납니다. 그리고 저쪽에 신학생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이제 죽든가 해서 이제 일찌감치 이렇게 소설에서 이제 나가주시는데, 그 첫 번째 결혼 빼고 이제 두 번째 결혼 같은 경우에는 사업차 이웃 마을에 갔다가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잣집에 수양딸로 이제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늙은 그 마님의 이 변덕이나 이제 이런 걸 받아주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목매달고 죽으려고 한 적도 뭐 있었다, 이런 식의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 입장에서는 옵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저 아저씨한테 시집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집을 왔는데, 표도르가 그 아이의 그 뭐 송아지 같은 순진한 눈망울이 뭐 내 영혼을 면도날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되게 음흉한 웃음을 웃곤 했다라는 묘사가 나오는데요. 19세기 소설이라서 이제 묘사는 되게 점잖은데 알아서 걸러서 여러분 번역을 하시면 굉장히 이제 저속한 표현을 쓴 걸로 그렇게 이제 읽히고요.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아가씨가 이제 아줌마가 됐죠. 이반하고 알류샤를 낳아줍니다. 근데 이제 와서 완전 시집 오자마자 표도르가 이제 집을 하렘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부부 사이에서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막 하고 이제 그렇게 묘사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까제리나는 정신이 이제 이렇게, 소피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소피아는 이제 정신이 이렇게 되게 되고, 클리쿠슈카라고 제가 번역하기 힘들어서 그대로 그냥 뒀는데, 우리로 치면 이게 화병인데요. 화병이 이제 이렇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종교 쪽으로 이제 또 같이 가게 되고, 어릴 때부터 이제 알류샤가 그거를 이제 보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 사이에 이제 그 리자베타 사건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표도르가 이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면 여기 지방의 권력들, 귀족들한테 이렇게 비위를 막 맞춰줘야 될 거였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이렇게 거나하게 술판을 벌이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리자베타가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근데 저렇게 짐승 같은 것도 이제 여자로 뭐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음담패설이 오간 거죠. 그래서 표도르는 할 수 있다라고 말만 했지 자기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자베타가 배가 불러오고, 다들 이제 그게 표도르의 짓이었다고 이제 합니다. 이 리자베타 스메르자시아는 악취가 나는 리자베타 이제 이런 뜻인데, 요즘으로 치면은 중증 발달 장애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이 키가 굉장히 작아서 계산을 해보면 한 146점 몇 센치 정도, 그러니까 초등 한 4학년, 3, 4학년 정도 4학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들 리자베타를 아낍니다. 그래서 리자베타를 이렇게 걷어줘요. 하다못해 몸을 풀 때까지만이라도 이제 우리 집에 두려고 이렇게 돌봐주는데, 신호가 오니까 그 본능적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표도르 집 담장을 넘어요. 이걸 나중에 드미트리가 생각을 하죠. 그 여자도 심지어 만삭의 몸으로 담장을 넘었는데 내가 넘지 못하랴, 이렇게 해갖고 표도르 집 담장을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도르 집 안에 목욕탕이 따로 있어요. 약간 곁에 건물처럼. 이게 이제 러시아 목욕탕의 또 특성이기도 한데, 그 목욕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혼자 아이를 낳는 거죠. 그때 이제 하인이었던 그리고리하고 이제 마르파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목격을 하게 되고, 마침 얘네들은 육손으로 태어난 이제 경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얼마 전에 이제 잃은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리가 이제 죽은 아이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를 걷어서 키우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주인 나이를만 이제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자. 그래도 이제 표도르는 너무 이거 진짜 재미있다고, 키우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게 되는데, 그게 이제 스메르자코프입니다. 네.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원래는 제가 여기다가 쓰면서 줄거리 요약을 여러분 해드리거든요. 인물 구도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근데 이제 표도르 그냥 얘기하는 김에 요렇게 이제 집안사를 간단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다시 표도르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도르는 여성에 대한 이제 엄청난 집착을 갖고 있다. 지금 벌써 3명이 다 나왔는데, 아젤라이다, 리자베타,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분이었던 소피아. 근데 요건 다 과거지사고, 지금 현재 표도르는 그루셴카라는 젊은 여성에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더러운 음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소설의 구도 안에서는 그렇고, 그루셴카는 표도르의 사업 상대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접촉을 하다가 서로 만나다가 이제 표도르가 그루셴카한테 반하게 된 거고요. 드미트리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유산 때문에 갈등이 있는 와중에 그루셴카를 때려주러 간 거예요. 때려주러 갔는데 가고서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때려주러 갔다가 내가 그 집에, 그 여자 집에 눌러 앉게 됐어.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 현재의 그림으로는 뭡니까? 그루셴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 표도르와 큰아들 드미트리가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이렇게 이제 젊은 아가씨한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래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표도르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의 극치로 이제 이게 설정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기에 가장 좋은 근거가 이런 성적인 탐닉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한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 표도르는 자기가 되게 잘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란다. 자기 그 거울을 보면서 멸망할 무렵에 고대 로마의 세도가의 용모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뭡니까? 이 미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막 표도르가 막 살도 찌고 막 너무 막 추해 보이고 막 이렇게 막 눈도 희번덕거리고 야비해 보이고 이런 걸로 나오지만, 젊은 시절에는 실제로 한 미모했을 것 같고 재치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들들을 보시면은 스메르자코프 빼고 드미트리, 이반, 알료샤 3명이 전부 다 되게 빼어난 이제 미남입니다. 그 미모가 어디서 왔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이 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고, 이 표도르 나름으로는 남성적인 이제 매력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중년 노년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거가 이렇게 이제 양질 전화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욕망이 계속 있다는 게 이 인물을 이제 추의 대명사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